자,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톡 채팅방, 정말 요즘 많이 쓰죠. 이런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관리인 선임에 대한 찬반 투표 의결을 해도 이게 집합건물법상 유효한 의결이 되는 것인지, 이게 유효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관련된 판결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판결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수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 저희 사무소로 오피스텔 관리단의 단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분이 오셔서 관리 업무 인수인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출되었는지를 물으니 입주자들이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해서 거기에서 관리단 집회에 수집도 하고 관리인 찬반 투표를 거기에서 했어요. 채팅방에서. 그렇게 한 것과 그 다음 집회 당일 찬성한 표를 모아서, 즉 카카오 채팅방에서 관리인 후보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그래서 찬성한 표와 그 다음에 집회를 또 열었습니다. 집회 열었는데 종전에 찬성한 카톡방에서 찬성한 표하고 집회 당일 찬성한 표하고 모았다는 거예요. 모아서 그 결과 과반이 넘어서 전체 구분 소유자, 전체 지분의 과반수가 넘어서 당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관리단 집회 소집을 하는 게 적법한 것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채팅방에서 찬성 표시를 한 사람들의 표를 집합건물법에 있는 전제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게 유효한 표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요즘처럼 카톡방이 많이 쓰이는 경우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카톡방에 다 초대만 되면은 여기에서 찬반 묻는 것, 이게 가능만 하다면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많이 사용되니까요. 굳이 서면으로 집회 통지서를 보내고 우편으로 보내고요. 이러면 또 우편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또 거기에서 서면 결의를 받고 위임장도 받고 하다 보면 너무 번거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카톡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니즈, 필요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과연 실무상 그리고 판례상 인정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번 쟁점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채팅방, 이게 종이 서면으로 수집통지서를 보내거나 발송하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뭐로 한 겁니까? 핸드폰에 있는 이런 카톡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찬반을 표시하는 것, 이건 뭐냐? 이게 바로 전지적 방법이거든요. 자, 관련된 법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사안은 오피스텔이잖아요. 오피스텔이니까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합건물법에는요, 38조의 의결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전반적인 의결이 다 이루어져요. 이러한 의결 방법과 관련해서는 38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 38조 의결 방법 제1항 보시면 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중요합니다.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과반수예요. 그리고 밋입니다. and예요. 또는이 아닙니다. and, 밋, 의결권, 이게 지분입니다.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건 지분이에요. 전유 부분 지분이에요. 이런 지분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and이기 때문에 머리도 과반수여야 되고 지분도 과반수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양 보시면 의결권은 서면이나, 자, 중요합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의결권 행사는요, 직접 참석과 간접 참석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런 간접 참석은요, 제2항에 보시는 것처럼 서면이나 그 다음에 전자적 방법이나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방식이 뭐냐? 위임장입니다. 대리인 통해서 행사하는 게 뭐다? 이게 바로 위임장을 사용한 방법이고요. 서면은요, 이건 서면 결의를 말하는 것이고, 전자적 방법, 요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카톡방에다가 찬반 표시하는 게 이게 바로 법이 허용하고 있는, 즉 집합건물법 38조 2항이 허용하고 있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인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3항은 넘어가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 사항 보시면
1항부터 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이런 대통령령에 따라 가지고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집합권법 시행령 제13조에 아까 법에 나와 있는 전자적 방법 있잖아요. 이 전자적 방법에 의한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13조입니다. 13조 보시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이게 전자적 방법, 즉 서면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전자기기를 사용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38조 2항 조금 전에 보셨죠? 요거요. 38조 2항 여기에서 요 전자 방법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무엇이냐? 바로 1호와 2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전자적 방법이 뭐냐? 전자서명법에 따라 가지고 하는 전자서명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이에요. 또는 여기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이 두 가지예요. 전자서명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는이에요. 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확인을 거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그 다음에 인증서로 실제 그 핸드폰의 명의자가 서명하는 것을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전자서명 그리고 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확인을 거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됩니다. 2020년 12월 8일 개정됐어요. 그리고 이런 시행령은 개정하자마자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한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인증이 공인인증이었어요. 이 공인인증 절차를 밟아야 됐는데 지금은요, 이게 공인인증이 아니에요. 공인인증이 아니라 핸드폰을 통해서 인증할 수 있는 보통 우리가 뭐 패스 인증 이런 거 하잖아요. 핸드폰 인증 하면은 누르면 내 핸드폰으로 문자가 날라와서 인증번호를 넣으면 내가 인증되는 거 이것도 허용된 것입니다. 이거 허용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종전부터 간편해진 거죠. 공인인증은요 그 핸드폰에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불편합니다. 거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인자를 뺐어요. 빼고 인증 방법, 간편한 인증 방법으로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게 있고 또 이후에 보시면 이건 규약이에요. 이 규약이 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규약에서 이러한 전자서명법에 따라서 전자문서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완화하는 방법, 이 본인 확인 절차를 완화해서 인증 없이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식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가능하게 하는 것, 본인 확인 절차를 완화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규약이 없는 건물이거나 또는 규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완화한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요, 결국 2호로 가요. 2호. 그래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전자서명을 많이 활용해요. 핸드폰 링크를 따라가서 터치한 다음에 서명을 하면 요것을 나중에 PDF 파일로 출력할 수 있거든요. 출력하면 정말 마치 그분이 직접 서명한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 인증 절차가 있어야 되고 인증 절차 통해 가지고 전자 서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인증 절차 거쳐 가지고 의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법이 그리고 이 법을 바탕으로 한 시행령이 허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시는 것처럼 붉은 글씨로 쓴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카톡 같은 경우는요. 카톡방에서 어떤 결의할 때 인증 절차가 있나요? 거의 없을걸요? 저는 그 카톡방 안에서 내가 어떤 결의할 때 카톡방에서 안에서의 투표 기능도 있잖아요. 있는데 내 본인 인증하는 절차가 거기는 없어요. 제가 해봤어요. 해봤는데도 본인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됐는데요. 카톡방에서 하는 이런 의결은 집합권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 방식에 의한 어떤 전자서명이나 투표가 아니에요. 카톡방에서 이런 인증 절차를 만들어주면 그때는 또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카톡방에서는 이런 인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항입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2항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전자 방법, 전자 투표, 이건 전자 투표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까 1항은요. 1항은 전자 서명이에요. 전자 서명, 인증서를 통한 의결권 행사,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핸드폰에다가 의결권 위임장을 넣어주고 그 위임장에 체크를 하고 거기에 서명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걸 말하고 이걸 나중에 출력합니다. PDF로. 요것을 말하는 것이고, 2항은요, 요 2항은 바로 전자투표예요. 저희가 변호사 협회에 협회장 뽑을 때 전자투표 많이 활용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기호들이 있습니다. 기호들에다가 1번 체크, 2번 체크 이런 게 있고 이게 투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관련 후보도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있고 여기에서 클릭해가지고 투표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이건 전자 서명이 아니죠. 바로 투표하는 것입니다. 1항은요, 이건 바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자 서명을 통해 가지고 위임장이나 서명기를 받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총리를 열어야 되는 상황인데 2항은요, 아예 이걸로 투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밝혀야 돼요. 1호, 2호, 3호를 밝혀야 된다. 첫 번째, 전자 투표할 인터넷 주소. 이게 가능하려면 모든 구분 소유자에게, 특히 관리인 같은 경우 뽑으려면 모두 임차인에게도 마찬가지죠. 구분 소유자 임차인에게 이 전자투표할 인터넷 주소를 알려줘야죠. 그리고 투표할 기간도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사항, 어떻게 클릭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있어야지만 전자투표가 유효해진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전자투표는요, 규약 또는 집회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항상 관리단 집회일 전날까지예요. 전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총회 직전에 하는 것 이거 아니에요. 집회 직전까지 이거 안 됩니다. 전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집회가 있는 날 자정 전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항은요, 이런 전자투표를 별도의 기관에 위탁해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자면 카카오톡 채팅방은 보통 방 개설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구분 소유자 일부를 초대해서 만든 채팅방에 불과합니다. 전체 초대할 수도 있지만 전화번호는 모르면 초대 못 하잖아요. 오픈 채팅방 한다 하더라도 이 방에 안 들어오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부 구분 소유자가 초대해서 만든 채팅방에 불과하고, 여기에서 투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있긴 있어요. 단순히 클릭만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것은 집합금융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전자서명이나 인증선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거쳐 가지고 투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당연하죠. 그래서 단순히 클릭만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관리인 선임 찬반 투표를 의결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집합금융법상의 전적 방법에 의한 의결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판례에 되기도 해요.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지방법원 판례인데요. 이런 판례도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한편 이러한 논리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이 관리인 선임 찬반 의결뿐만 아니라 집회를 소집하는 것, 이건 역시 무효예요. 자, 다음 보시면 조항을 보시겠어요? 다음 보시면 집합금융법인데요. 집합금융법 34조는 집회 소집 통지입니다. 자, 이 통지는 어떻게 합니까? 집회에 소집하려면 일주일 전에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가지고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통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망에는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러한 통지는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장소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게 돼 있어요. 장소로 발송하게 돼 있지 카톡으로 하게 돼 있지 않단 말입니다. 제출하지 않았으면 구분 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 부분, 그 해당 건물이 있는 전유 부분에 거기로 발송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카톡방에서 통지하는 것 안 되는 것이죠. 왜냐? 발송해야 되는 거니까. 법은요, 발송해야 된다고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예외는 없어요. 아직 예외가 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냐? 발송하도록 돼 있는데 발송 안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는요, 과다한 지표를 수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의결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팔리에이티브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